그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기차 충전 등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이 현대코퍼레이션이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이제 시장에서는 알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로스리서치 김주영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가져온 탐방 보고서는 이제 현대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을 탐방을 갔다 와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탐방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된 기업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1976년부터 이제 상장이 되어 있었던 기업이고 우리나라 종합 상사 회사들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 상사들의 특징상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종합 상사 업체들 중에서도 되게 낮은 PER을 받고 있고 PBR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아직은 매출 비중이 작지만 어느 사업 부분 쪽으로 좀 크게 올라갈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 위주로 저희가 탐방 보고서에 담아놨고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전력기기와 관련된 사업 부문이 있어서 숨겨진 이제 AI 사업 부문이고 거기에 PR이 3배를 받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6년에 설립이 되었고 1977년에 그 다음 이듬해에 바로 코스피에 상장이 되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요 이제 사업으로는 이제 철강, 자동차, 선박, 건설 장비 등의 상품의 무역과 그리고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무역 상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자원 개발 쪽으로도 새로운 신사업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서 자원 개발 쪽 그리고 자회사 인수를 통해서 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트레이딩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에 있었던 종합 무역 상사가 하던 영역을 이제 또 다른 사업 부문으로 나눴는데 지금 총 5개의 사업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이렇게 석유화학, 승용, 그리고 에너지 상용 부품, 그리고 기계 인프라 이쪽에 보시면은 되겠고요. 대부분의 매출액이 거의 이 트레이딩 쪽, 아직 종합무역 상사 쪽으로만 나가고 있다는 게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주주로 봤을 때는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가 24.96%를 가지고 있고 또 범현대가죠. 이제 KCC가 12%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한 50%, 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범현대가가 한 50% 정도를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안정적인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회사의 본격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회사는 이전에 이제 현대 종합 상사로 시작을 해서 현대그룹의 수출 전담 무역회사의 역할을 수행한 종합 상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현대 중공업 계열에서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면서 독립된 그룹으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현대 종합 상사가 워크아웃 문제가 있었고 또 관련해서 좀 이제 현대와 이게 멀어지려는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완전히 이제 정몽혁 회장한테 현대코퍼레이션이 최대 주주로 되면서 이 정몽혁 회장이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현대코퍼레이션이라는 독립된 그룹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사업 부문이 이제 종합 상사였다 보니까 트레이딩 사업 부문이 동사의 핵심 사업으로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트레이딩 사업에 대해서 조금하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존에 있었던 공급처 그리고 수요처를 이제 연결해주는 중개형 소재 출입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공급처에서 만들었던 제품들, 뭐 예를 들면 전력기기 같은 것들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미국에서 전력기기 회사들이 유통망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무역 상사, 종합 무역 상사들을 이렇게 종합 상사들을 껴서 대신 유통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종합 상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종합 상사들의 특징이지만 마진율이 낮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벌어들이는 방식은 볼륨을 높여서 그래서 매출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고 일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자체가 2%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 게 종합무역 상사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보실 만한 부분은 특히나 중남미 그리고 중앙아시아 등에서 대기업이 진입하기 좀 어려운 니치 마켓에 우수한 이제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경쟁 우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얘기를 하는 게 중위험, 중수익 사업들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니치 마켓들을 이제 접근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좀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철강, 승용, 석유화학, 그리고 에너지 상용 부품, 기계 인프라 등 사업 부문이 5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다 종합 상사의 역할을 하는 트레이딩 사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대표적인 이 회사의 주요 사업 부문인데 이제 철강 사업 부문이 대표적인 주력 트레이딩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철강 제품들을 국내외 메이커로부터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현대제철 아니면 포스코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북미, 유럽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 이제 중개 진출을 수출을 해주는 게 이 철강 사업 부문의 사업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중개형 트레이딩 구조다 보니까 마진율이 낮지만 거래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철강 사업 부문이 영업 이익 단에서나 매출액 단에서나 가장 큰 사업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좀 최근에 이제 미국 수출에 관해서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는 이제 현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고관세 여파가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철강 고관세 여파로 미국 수출이 감소하면서 그에 따라서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로가 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렇게 그 미국향 철강 수출이 지난 1분기에 70에서 80% 이제 감소를 하는 상황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캐나다 그리고 유럽 쪽으로 수출을 전환하는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철강 사업 부문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1.1%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면서 거래선 다변화 이제 성공적인 대응을 보였다는 게 이 철강 사업 부문에서 주목하실 만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사업 부문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만한 부분이 이제 승용 사업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승용차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 기아 자동차 중심의 완성차 그리고 KD라고 하는 이제 반조립 차량들을 해외 대리점에 수출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매출 비중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한 석유화학 다음으로 이제 한 세 번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 부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승용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거의 그 현대차나 기아차가 직접 직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 회사는 그에 비해서 조금 작은 사업, 작은 국가, 그리고 작은 지역들을 위주로 이 승용 사업을 이제 납품해주고 이제 거래를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보다는 중소규모의 거래를 위주로 하고 있고 리스크가 대부분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좀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국가나 지역들이 이제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남미 시장에서 좀 그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아차가 직접 수출하지 않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동사의 기아차가 이제 현대코퍼레이션에 위탁을 하고 있고 기아차의 한국 공장에서 이제 현재 기아 대리점 각 나라마다도 기아 대리점이 있다 보니까 그 기아 대리점 또는 이제 KD 조립 공장 이제 반부품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조립을 하는 공장에 납품을 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과 2023년에 이 승용 부분에서 수출이 좀 급증하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이제 러시아향 물량들이 중앙아시아로 좀 대체가 되면서 관련해서 그걸 이미 라인을 끊어놓고 거래선을 이미 만들어놨던 이 현대코퍼레이션이 좀 그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최근에는 기아의 SUV 그래서 뭐 스포티지 같은 이제 차종들이 이제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내에서 점유율이 10%에서 20%대로 이제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서 앞으로도 그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좀 승용 사업 부분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그리고 매출이 조금 올라올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 승용 사업 부문에서 기아가 직수출을 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수출을 했을 경우에는 이 회사의 역할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리스크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3개의 사업 부문이 더 남아있는데 이 3개 사업 부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상용 부품 사업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기계 인프라 사업 부문, 그리고 석유화학 사업 부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상용 부품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은 보고서 오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 인프라 사업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쪽이 좀 엮여 있을 만한 테마로 볼 만한 부분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좀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사업이 재개가 되거나 뭐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그냥 어느 정도 키이우에 이 회사의 대리점 그리고 이 회사의 그 연락 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기존부터도 어느 정도 거래처가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재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그에 따라서 기계 인프라 사업 부문에서 좀 수혜를 볼 만한 부분들이 이 부분이 있다라는 게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한동안. 근데 그 부분은 약간 아직은 테마로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건설 장비랑 사업 기계, 선박 부품, 인프라 설비 등을 이제 수출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으로 이제 프로젝트성 거래와 이제 장비 납품이 혼합된 이제 사업 부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기계 인프라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익성과 전략적 중요성이 좀 높은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좀 주목해 보실 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기계 제조업체 현대건설기계와 두산밥켓으로부터 이 기계나 그리고 건설 장비, 산업 기계들을 받거나 아니면 선박 부품이나 인프라 설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이제 JV, 이제 조인트 벤처 또는 이제 기술 제휴사로부터 메이커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중남미 그리고 아시아 국가의 공공기관 대형 업체에 이제 납품을 하는 구조가 이 기계 인프라 사업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동하고 동남아시아 등에서 인프라 확대 수요가 좀 높아지고 있어서 그에 대응해서 프로젝트형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 부문도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거래 건당 이익률이 좀 높은 구조이다 보니까 동사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석유화학 사업 부문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전통적인 이제 트레이딩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 마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0.5%대로 매출 비중은 크게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영업이익 비중으로 봤을 때는 한 3위에서 4위 정도로 실제로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이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 부문은 기초 유분, 뭐 에틸렌이나 이제 프로필렌 같은 기초 유분 제품들과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 PPP, ABS 같은 이제 것들을 이제 중개 수출을 해주는 이제 중심인데 왜 마진이 낮냐라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면은 석유화학 제품들의 특징이 가격 변동성이 좀 크고 그에 따라서 경쟁사도 요즘에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중국 중심으로 해서 공급 과잉 구조가 좀 지속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경쟁사가 너무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마진 압박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게 이 사업 부문의 특징이다 보니까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래도 고정 거래선이 있어서 그 중심으로 운영해서 이제 물량 방어는 어느 정도 가능을 하지만 수익성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 게 이 부문은 앞으로 그냥 방어적인 유지 전략을 취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에서 전달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 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에너지 전력기기 부문의 특징과 현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에너지 상용 부품 사업 부문은 이제 빠른 성장세와 그리고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해서 동사의 앞으로 알짜 사업 부문으로 이제 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5년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 부문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55.2%, 그리고 영업이익이 112.2%를 기록을 하면서 거의 뭐 1.5배, 2배 정도의 가파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사업 부문의 특징이고요. 또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5,092억 원으로 전체 영업이익 26%를 차지할 정도로 동사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너지 상용 부품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에너지, 이제 전력기기, 그리고 상용차와 관련된 판매하는 중개하는 부분, 그리고 부품, 자동차 부품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 이 세 개 사업 부문을 모두 합쳤을 때 이 에너지 상용 부품 사업 부문이다. 이제 회사에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6에서 8%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2%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에너지 사업 부문, 특히나 전력기기 쪽인데 이 전력기기 에너지 사업 부문이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저희 뭐 주식시장에서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현대코퍼레이션이 이것을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이제 시장에서는 알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기차 충전 등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미국 전력의 인프라 노후화로 인해서 전력 인프라 확충에 대한 수요가 이제 폭증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력 회사들이 이제 카펙스 투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일부 대형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5년간 50조 원에서 60조 원 규모로 이제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 이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전력기기를 우리나라 쪽이 잘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 미국에서 전력기기를 생산을 할 때 어떻게 옮겨질 거냐, 누가 이거를 가지고서 누가 거래를 해줄 거냐. 대부분의 이 전력기기 업체들은 좀 작은 규모의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연결해 줄 만한 직접적인 유통망이 없는 전력기기들 입장에서는 유통망이 미국에 없다 보니까 이거를 대신해 주는 게 현대코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현대코퍼레이션은 미국향 중소형 변압기 전력기기 수출을 수행을 하면서 구조적 수요 확대의 전방 수혜 업체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HT 현대 계열 중심의 공급망에서 이제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중견 전력기기 업체들의 해외 발주처 대응 파트너로 기능을 하면서 국내 전력기기 업체와 해외 발주처 간의 거래에서 높은 가격 협상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대부분의 중견 그리고 중소형 전력기기 업체들은 좀 유통망이 없다 보니까 그 누구든 전력기기를 넘겨주면 되는데 내가 조금 현대코퍼레이션이 중간에서 조금 더 높은 마진을 가져가더라도 이걸 팔아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니까 그에 따라서 높은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현대코퍼레이션의 가격 협상력에서 높은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 유틸리티 업체들이 이 전력기기가 부족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이제 전력기기를 좀 공급을 해달라라는 요청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있는 이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현대코퍼레이션이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높은 마진을 가져도 그렇게 뭐라 크게 얘기를 하지 않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쇼티지 상태가 나타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만 하고 있다 보니까 높은 마진을 기록할 수 있는 게 이 회사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가가 가능을 해서 영업이익률 10%대의 고수익을 갖추게 되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안정적인 매출 성장도 보여줄 수 있는 사업 부문입니다. 대부분의 특히나 미국향 계약은 3+1년의 장기 계약 구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출액이 계속 나오게 되고 단기 시장 가격 변동의 영향을 덜 받게 되고 전력기기 납품 단가가 그 이후에 재계약할 시점에 올라가다 보면은 향후 계약 재조정 시 단가 인상이 가능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 부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용 및 부품 부문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업 부문은 조금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냥 한번 이 부분도 좀 고수익이 될 수 있고 좀 주목하실 만한 부분도 조금은 있어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컨센서스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매출액이 한 7조 3,500억에서 영업이익은 한 1,500억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철강 부문에서는 조금 2분기부터 이제 약세의 흐름이 보여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승용 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상용 부품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니까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효과가 보여진다는 게 이 회사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현대코퍼레이션의 탐방 보고서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뒤에 Q&A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이 회사의 사업 부문 중에서 앞에 부분에 설명을 못했던 부분들도 Q&A에 좀 많이 적어놨으니까 Q&A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크와 체크 포인트 부분에서도 보고서에 담아놨는데 주주 환원과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밸류에이션, 이 회사에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놨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